섬김으로 가르친 스승 이승훈 이야기. 이승훈 선생 어려서 부모 조부모를 잃고 나무의 집 사원으로 시작해서 큰 기업가가 됐습니다. 10살 이전에 부모와 조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나무의 집 방 심부름꾼이 되었던 건데, 그 주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 아이는 내가 일을 시킬 수가 없다. 일을 시키려고 하면은 벌써 일을 했거나 이미 일을 하고 있더라. 어려서 남의 집 심부름꾼 노릇을 하면서 심부름하는 일이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죠. 아주 체질화된 사람. 굳은 일, 험한 일, 나무 심부름, 이런 것을 아주 하는 게 몸에 배어서 이분은 죽을 때까지 굳은 일, 험한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도맡아 한 사람. 굳은 일, 험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 이승훈은 위대한 섬김의 지도자, 섬김의 교육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오산학교를 설립한 이사장으로서 학교의 마당을 쓸고 변수 청소를 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알았습니다. 말년에 동창들이 모여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승훈 선생의 동상을 오산학교 교정에 세웠는데, 이 남강 선생이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것은 똥 먹은 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우산학교 변소에 똥을 치우다가 똥을 먹게 된 이야기를 해줬는데, 평안북도 정주는 한반도 아주 북쪽 끄트머리니까 매우 추운 곳이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저 똥이 자꾸 얼어붙어 자꾸 누우면은 얼음똥이 쌓아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가보니까 사람들이 똥을 넣기만 하고 치우진 않아가지고 얼음똥이 산을 이뤄서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사장인 남강 선생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한쪽으로 수염을 붙잡고 얼음똥을 깨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다 보니까 그 얼음똥이 튀어가지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입으로도 들어가면 튀었다 뱉다 가면서 그걸 깼다. 자기가 오산학교에서 얼음똥을 깨트리다가 똥을 먹게 되었다. 그것이 내 자랑이다.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김소월이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 시인이 나왔고, 또 시인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시인 백석이 나왔고, 또 천재 미술가 이중섭이 나왔죠. 이런 민족적인 창조적인 이 정서가 이 학교에서 배출되게 된 데는 아마 이 이승훈 선생의 이런 민족을 사랑하는 이 섬기는 정신, 그것이 중요한 구실을 하지 않았을까. 이승훈 선생은 남을 섬기면서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쪽에는 정신이 아주 대나무처럼 올곧았다고 그래요. 아주 강직한 분이죠. 정직한 분이. 안창호 선생과 마찬가지로 이분도 절대 정직을 내세웠던 분, 진실을 내세운 분이죠. 어려울 때는 움츠러들지 말고 어려울수록 대나무처럼 쭉쭉 뻗어나가야 된다. 대나무처럼 곧게 뻗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강조했던 분. 이승훈 선생이 1908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1911년과 19년에 감옥에서 지내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신앙과 생각이 깊어졌다고 해요. 1911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머리 위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예전에는 껍데기로 알았던 신앙과 신앙 지식이 밤 알맹이를 직접 발라먹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감옥에서 구약성경을
20번 읽고 신약 성경을 100번 읽었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의를 가장 깊이 느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언제나 죽을 각오를 하랬다 그럽니다. 또 1911년에 감옥에 있었다가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제주도 유배 가서 1년 있는 동안에 제주도에 학교가 많이 세워졌다고 그래요.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직후여서 한반도에서는 학교들이 막 줄어들었는데 제주도에서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제주도에서만 이렇게 학교들이 많이 생겨난 거는 이승훈 선생이 제주도에 계시면서 제주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학교를 많이 세우게 했던 것이 아닐까.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토와 기후를 보고 나서는 이승훈은 제주도를 아주 귀하게 생각해서 성자신손을 기르고 산업을 일으킬 거룩한 땅이라고 제주도를 높이 평가했죠. 성자신손을 기르고 산업을 일으킬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이승훈 소장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1950년 6.25 전쟁 때 유영모 선생과 함석헌 선생은 평화의 섬 제주도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논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행되진 않았는데 상당한 정도로 유영모 함석헌 두 분이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생활할 기반을 찾고 먼 미래를 생각하는 의논을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승훈 선생은 1919년에 3.1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나서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도 3년 반 동안 그 감방에서 변기통 청소를 맡아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대단한 일이죠. 민족 지도자인 분이 감방의 변기통 청소를 맡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굳고 하기 싫은 일이에요. 맡아 한다고 하는 보통 마음이 아니죠. 이 감방에 있으면서 손으로는 똥을 만지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바라간대 이문에서 나가는 날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똥통 소지하기를 잊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똥통 청소하는 그 마음가짐과 자세로 감옥을 나가서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사형언도를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3.1운동을 일으키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팔과 다리를 너들거리면서 춤을 추었다고 그래요. 이 이승훈 선생은 안창호 선생과 마찬가지로 자립정신을 매우 강조했어요. 그게 CR 정신이죠. CR이 스스로 싹을 트고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가지와 잎을 펼치고 잎과 열매와 씨를 맺잖아요. 그걸 누구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 CR이 스스로 하는 일이잖아요. 이승훈 선생이 3.1운동하고 나서 일으키고 나서 감옥에 있다가 나오니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일본 공산당하고 합작을 하면은 한국의 독립운동에 큰 힘이 될 거라. 일본 공산당하고 합작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듣고 이승훈 선생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씨알이 땅에서 올라올 때 제 힘으로 올라오지 남의 힘에 의지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라의 독립은 제 힘으로 해야 된다. 햇빛, 바람, 물, 흙과 같은 조건이 중요하지만 싹을 틔우고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은 씨알 자신이 할 일이다. 이 점에서는 이승훈 선생도 안창호 선생도 민족의 자립정신을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독립운동도 결국 민족의 재심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남의 힘을 빌려서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안창호, 이승훈 두 분에게 아주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생각이 CR 사상으로 해서 CR 정신으로 유영모 함석헌에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1930년 5월 9일에 이승훈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바람이
학교에 많이 불어서 이 학생들이 민족주의 진영의 교사들을 아주 배척하는 운동이 아주 크게 벌어졌어요. 오산학교에서도 오산의 민족사학이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뿐 아니라 많은 교사들에게 저항하고 항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텐데, 정작 이승훈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1930년 5월 16일 밤 9시에 유해가 그 오산역을 떠나자 거기에 모여있던 500명 오산학교 학생들이 동시에 선생님하고 큰 소리를 부르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500명이 함께. 기차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통곡하는 학생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겨우 말려가지고 학생들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선 학생들이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학교 교정으로 다시 가가지고 그 500명이 다시 그 남강 이승훈 선생의 동상 앞에 꿇어엎드려가지고 또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오니까 학생들과 교사들과 부형들이 무슨 일이 날까 싶어서 학생들이 건강에 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해가지고 말리고 말려서 겨우 밤늦게 돌아가게 했다. 근데 함석헌 선생이 이때 교사로 있었는데 함께 학생들하고 울다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회주의 학생들이 민족진영 교사들 때리고 그러는 판국에 50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통곡을 하는 이거는 5천년 민족사에 처음 있는 일 아니냐. 조선 역사가 있은 일의 대사실이었다. 졸업식장에서 선생을 구타하는 이 조선시대에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남강 이승훈 선생을 사랑의 정복자라 그래요. 사랑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붙들어주니. 소설가 황순원의 아버지는 3.1독립운동에 참여해서 1년 반 동안 옥고를 치렀는데 이승훈 선생이 죽기 1년 전에 황순원 오산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한 학기 동안 오산학교를 다니면서 남강 이승훈을 보고 큰 영감과 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 양풍에 가면은 소나기 문학관인가요? 소나기 문학관이 아주 크게 있어요. 거기 전시실에 가보면은 그 전시물 가운데 하나에 황순원이 직접 쓴 글이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을 향해서 쓴 글인데, 남자라는 것은 늙어서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써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황순원은 이승훈이 평생 자신의 마음속에 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죽기 1년 전에 그 노인인 남강 이승훈의 모습이 황순원이라는 어린 학생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보였던 거죠. 이런 감동과 영향이 있어서 황순원이 소나기 같은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이승훈 선생은 얼굴만으로도 황순원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